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어제와 똑같다고 느끼셨습니까? 2026년 3월 1일 3일절, 우리가 평온하게 휴일을 준비하던 이 시각,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 타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를 공식화했고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할 지점은 한 노지도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최후의 보복 수단으로 꺼내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라는 칼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아파트 난방이 끊기며 편의점 물가가 하룻밤 사이 2배로 뛴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역사상 모든 대재앙은 설마라고 믿었던 평범한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80%가 통과하는 생명선입니다. 이곳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혈관이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가치가 반토막 나고 애써 모아둔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논하고 전문가들은 수치를 나열하며 낙관론을 펼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경제학은 오늘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지도부를 잃고 폭주하는 이란이 해협을 물리적으로 폐쇄했을 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순서와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닥칠 충격의 크기를 초정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파산하게 될 것인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쏟아질 경제 뉴스들이 단순한 소음이 아닌 나의 생존을 결정짓는 경고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현지 시간으로 2월 28일 토요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역적인 합동 공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 본토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등 수백 개의 표적을 타격한 대규모 작전이었으며 특히 테헤란 내 하메네이의 거처가 주요 타격 지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습 직후 하메네이의 생사에 대해 이란 당국은 적들의 심리전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으나 몇 시간 전부터 이란 국영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애도 방송을 송출하면서 사망설은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소식통은 정밀 타격의 성공을 주장하는 반면 이란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항전 의지만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메네이의 가까운 측근들과 일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 역시 이번 공습으로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란 지도부의 공백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는 알리 라리자니와 같은 보수 원로 인사들이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 실권을 잡고 이 위기를 끌어갈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공습 직후 해협 일대의 선박 통행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전면 봉쇄 선언 여부를 떠나 현지에서 이란 해군이 유조선들에게 회항을 명령하고 기로의 설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해운사들이 스스로 진입을 포기하는 실질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에너지의 동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이 좁은 길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막힌 거나 통행이 지체된다는 것은 우리 정유 공장에 들어올 원유가 끊긴다는 뜻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글로벌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검토 중이며 해상보험료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닥칠 첫 번째 파도는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입니다.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이번 사태 직후 100달러를 향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한 기름값 인상을 넘어 전기료, 가스비, 물류비를 동시에 끌어올려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둘째는 환율과 금리의 딜레마입니다. 중동의 불안은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극대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은 가계의 파산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버려 두자니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셋째는 무역 수지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한국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 비용 상승은 무역 적자로 직결되며 이는 국가 신용도와 경제 기초 체력을 뒤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자금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6대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은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을 얻습니다. 저렴할 때 사둔 원유의 장부상 가치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길어져 원유 수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되면 가동률이 급감하고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 섹터는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위산업인 K방산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전 세계적인 안보 재정비 수요를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습니다. 공습과 반격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밀 타격 무기와 방공 체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K방산 기업들은 이미 성능과 납기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방산주가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적 기반의 강력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조선 및 해운 섹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커질수록 선박들은 우회 항로를 택하게 되고 이는 운항 기간의 연장과 선박 부족 현상을 초래합니다. 해운 운임이 급등하면서 HMM과 같은 기업들의 단기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의 신규 발주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빅3는 이러한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속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늘리며 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재생 및 원자력 등 에너지 전환 분야입니다. 화석연료의 공급망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는 에너지 자립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풍력의 CS윈드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 설계 및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기술, 한전 KPS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추가적인 글로벌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섯째, 반도체 및 테크 산업입니다. 현대전은 데이터와 정밀 반도체의 대결입니다.
드론 제어, 정밀 타격, 보안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국방 현대화와 AI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반도체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식량 및 비료 부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료 생산 단가 상승을 부르고 이는 다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조비, 경농 같은 비료주와 현대사료, 한탑 같은 사료 슬래시 식량 관련주들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때마다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으로 격상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김 부장의 경제학에서 준비한 긴급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과 시나리오가 혼재된 매우 불확실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보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수이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비상 경영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기보다는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방산, 조선,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우리 기업들의 저력과 우리 국민의 지혜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장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